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14일 재병목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 쉬고 계십니까? 오늘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호에 대한 반격이라는 제목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윤석열 검찰이 지금 계속해서 벌이고 있는 자기 주변 수사,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이 하나 둘씩 포착되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선 그런 의혹을 받는 사람을 대한민국 검찰 사상 처음으로 법무부 장관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것입니다. 이부터가 잘못된 것이고, 임명하면 그 다음에 생길 수 있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무부와 검찰의 충돌, 그 핵심에 사실은 조국 장관이 내 주변 수사하지 말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말로는 내가 그 수사에 관해서 보고를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국 법무장관이 인격이 두 개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왔지 않습니까? 그 적나라한 면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9월 9일 날 취임했죠. 9월 9일 취임하자마자 본인은 신문 보고 알았다고 하지만 법무부 차관, 김호수 법무부 차관이 대검의 강남일 차장한테, 총장 바로 밑에입니다, 차장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 다음에 검찰국장이, 검찰의 인사실무 담당자죠, 책임자입니다. 검찰국장이 바로 대검의 한동훈 반부패부장, 강력부장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 전화의 요지는 뭐냐면 두 사람 전화의 요지가 비슷합니다. 이번 조국 법무장관 주변 수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외한 특별수사팀을 만들자.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 얘기는 곧 이 수사팀을 해체하자는 얘기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런 제안을 했는데 그걸 보고 조국 법무장관이 나도 처음 신문 보고 알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밝혔듯이 그걸 왜 신문 보고 알았겠습니까? 그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러나 이것도 첫 번째의 그 윤석열 검찰 흔들기였는데, 이 부분은 일단 윤석열 총장이 거절을 하는 바람에 외양상으로는 실패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류의 검찰 흔들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머리 좋다는 법무부에 나가 있는 검사들이 또다시, 그 정치검찰들이 또다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위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흔드는 그런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정치검찰입니다. 정치 권력에 줄된 검찰, 이것이 정치검찰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흔들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그 아이디어가 현재 제가 검사장급이나 이런 그 출신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거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특별수사팀 안 되면 바로 특별수사팀 쪽에, 특별수사팀에 예를 들어서 부장검사라든가 아니면 서울중앙지검의 차장검사한테 슬그머니 검찰국장이나 누가 인사에 관한 압력 비슷한 걸 넣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자기 인사 문제가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또는 자꾸 면죄부를 주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예측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 또한 위법행위이고, 사실상 위법, 직권남용이죠.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런 일들을 본인들이 발설하지 않는 한, 왜냐하면 대검을 통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범죄 국면으로 갈 수 있는데, 여하튼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마도 본인들도 본인들이지만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검사들이 정말 검찰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들도 지금 충분히 예상되는 그 수사팀 흔들기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관련 기사를 써야 된다. 결국 감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바로 이거는 9일날 이제 법무부에서 대검에다가 전화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 날은 바로 조국 장관 본인이 검찰개혁 추진단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자리에 그 민변 출신이죠. 민변 출신의 황의석 법무부 인권국장,
이 사람을 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입으로는 검찰개혁을 한다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검찰의 수사권, 직접 수사권을 아마 축소하는 역할을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특수부,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에서 조국 주변을 수사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은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척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특수수사를 축소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이고 그 와중에 아마 뭐 여론 수렴한다 또는 의견 수렴한다면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수사팀들을 뭐 부를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은 모른 척하면서 이 검찰개혁 추진단이 사실상 이 수사를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도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라는 것을 11일 날 발족을 했습니다. 이 또한 저는 반격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특수부 수사 축소 방안, 그 다음에 말로는 하여튼 검찰개혁 무슨 뭘 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국 본인에 대한 수사와 본인 주변에 대한 수사를 제동을 거는 여러 가지의 아이디어를 여기서도 짜낼 것으로 보입니다. 자, 또 하나는 오늘, 그러니까 9월 14일이죠. 오늘 김홍영 검사, 전 검사죠.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만은 상관의 어떤 폭언, 그 다음에 업무 과다, 이런 걸로 인해서 그 극단적 선택을 한 김홍영 검사의 묘소, 부산에 있다고 합니다. 오늘 조국 장관이 여기에 들른다고 합니다. 이는 뭐냐? 이거는 검찰의 어떤 뿌리 깊은 조직 문화, 상명하복, 이런 조직 문화가 잘못됐다 하는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본인이 내려가서 거기에서 위로를 하면서, 그러니까 유가족들을 위로하면서 사실은 이래서 검찰이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검찰의 힘이 막강하다는 것은 절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막강한 힘을 정의를 위해서 쓰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위해서 쓰지 않은 그동안의 여러 가지 사례들, 그런 것들을 고쳐나가는 것이 검찰개혁이지 검찰 힘을 빼는 것이 검찰개혁이 아닙니다. 검찰의 힘을 빼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결국 범죄 수사를 제대로 못합니다. 지금 조국 장관은 제가 보기에는 범죄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장치,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라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 독점권, 기소는 지금 검찰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분산시킨다든가, 저는 이런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검찰의 힘이 그렇게 빠지지 않습니다. 범죄를 단죄하겠다는, 그리고 단죄해야 하는 검찰의 의무, 이런 것들은 기소가 본인들이 독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힘이 축소되는 것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힘은 범죄를 찾아내서 그거를 단죄할 수 있는 것이 검찰의 힘이지, 기소를 자기네들만 가지고 있다, 이거는 남용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 독점을 분산하는 것, 이런 건 전 검찰개혁의 일환이라고 보지만 그게 아니고 힘 자체를 빼는 것, 예를 들어서 공수처라는 걸 별도로 만들어서 그 공수처에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도 공수처에서 그거 우리가 수사할 테니까 가지고 와. 지금 현행 공수처법은, 그러니까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공수처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수사 같은 것을 하고 있다가 검찰이 만약에 공수처에서 그거 우리가 할 거야, 그래서 이쪽으로 보내, 그러면 검찰은 그 순간 그 수사를 멈추고 공수처로 사건 자료를 전부 넘겨야 하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악용될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지금 하고 있는데 공수처가 만약 설치됐다고 해보십시오. 공수처에서 그거는 고위공직자 관련한 거니까 우리 전담하는 일이야, 우리한테 가져와. 그래서 공수처에서, 공수처장 어차피 대통령의 입김이 크게 좌우하는 그 임명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가져와 그래갖고 그거 그냥 흐지부지 면제부 만들어버리면 어찌할 바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개혁 대상입니다.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개혁이 아니고, 공수처에서 그런 식으로 이 수사에 관해서 장난칠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것, 그거는 검찰 반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바로
검찰개혁이라 하면 검찰의 힘을 빼는 게 목표가 아니고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검찰개혁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조국 장관이 하고 있는 이 검찰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검찰의 힘을 빼는 반개혁적인 그런 조치들을 지금 하나 둘씩 취해가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저항을 하고 있지만 이 저항이 언제까지 갈지 그거는 사실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은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검찰개혁추진지원단 이런 곳에서 검찰의 힘을 빼는, 검찰이 실질적으로 수사에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조치들을 취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런데 이것이 노리고 있는 직접적인 것은 바로 조국 장관 본인에 대한 수사 이 부분에 관해서 힘을 빼려고 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국 장관 수사 이 부분이 마무리된 뒤에 추진해도 늦지 않은데 지금 조국 장관은 굉장히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 서두르는 의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대검 감찰본부장이 공석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7월 22일에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명으로 압축이 돼 있죠. 신용관 변호사, 그 다음에 최길수 변호사 이렇게 돼 있고, 이용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니고 현재 서울고검 검사로 현직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검 감찰본부장은 검사장급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용 서울고검 검사가 아마 검사장급 대우를 노리고 지금 이 공모에 응한 모양인데,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상대로 지금 검증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증 작업을 제가 보기엔 아마 제동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장관이요. 왜 그러냐면 이 감찰본부장이라는 이 직책 자체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동을 걸어서 아마도 이 대검 감찰본부장의 조국 장관이 본인과 가까운 사람 누군가, 이 또한 민변 출신이 될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봅니다. 그 사람을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명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견제하는 것이죠. 저는 그 견제의 첫 번째는 대대적인 감찰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걸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이부만 콕 찍어서 감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너무나 속보이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실질적으로 목표는 거기에 있는데 이 감찰의 목표는 아마도 전국에 대한 일제 감찰이라든가 전국 검사에 대한, 아니면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감찰이라든가, 아니면 재경지검에 대한 감찰이라든가,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그 특수이부를 포함하는 어떤 범위를 이렇게 정해서 대대적인 감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굉장히 조국 장관으로서는 훌륭한 반격 카드입니다. 이렇게 해서 뭘 주로 들여다볼 것이냐, 피의사실 공표 부분을 주로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중앙지검 특수이부의 활동이, 수사 활동이 엄청나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데, 왜 제가 이런 예측을 하느냐면 바로 조국 장관의 부인이죠. 정경심 교수가 요새 SNS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본인을 아마 방어권 행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방어권 행사라기보다는 검찰권을 위축시키는 데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나에 관해서 여러 가지 검찰만 알 수 있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다, 여과 없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법무부나 대검 감찰본부에서 지금 빨리 나가서 이 피의사실 공표 부분을 제동을 걸어라, 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국 장관은 정경심 교수, 같이 사는 사람 아닙니까? 정경심 교수가 이런 얘기하는 게 아마 조국 장관의 그 코치가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보건대는 대검 감찰본부장이 이 세 사람으로 검증 작업 진행되던 거 중단하고 아마도 조국 장관의 측근이 임명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또다시 대대적인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감찰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 조국 수사는 다시 또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설령 감찰본부장이 조국 장관의 측근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